안녕하십니까. 전주 가맥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싶은 이승훈 작가입니다. 네, 제가 이 말 하자마자 웃는 사람이 단 한 분 계신데요. 전주 가맥집이 뭐냐? 이제 그 슈퍼마켓 같은 데서 이렇게 맥주를 팔고 갑오징어 팔고 그 오징어 파는 뭐 그런 술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말에 어떤 분이 거기 가서 술을 엄청 드시고 계시더만요. 아니 감맥주예요. 가맥. 가맥 길거리 가게 맥주. 네. 가게에서 파는 맥주를 줄여서 가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요거 형님이 또 틀리신 거예요. 원래는 가정용 맥주였거든요. 네, 맞아요. 가정용 맥주를 팔면 불법이잖아요. 그렇지 불법이죠. 그래서 된통 다 걸렸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나서부터 가게 맥주, 그 길거리가 맥주. 그럼 가격은 똑같이 받고 슈퍼마켓이랑. 슈퍼마켓 똑같아요. 그 안주만. 근데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를 해서 이제는 술집이 돼버렸어. 맞아요. 이 그전에는 그냥 슈퍼로 신고를 해가지고 가정용 맥주를 보다 그 맥주를 갖다 좀 마시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짜내가지고 의자 하나 내주고 마시게 해줬던 데서부터 출발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정이 많아 전주 사람들이. 옛날 선술집 비슷하게 맞습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이제 됐군요. 뭐 저는 그냥 맥주 얘기 한마디만 했는데 뭐 이렇게 소개도 안 드렸는데 막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좀 찔렸는 모양이죠. 우리 또 네. 가맥집에서 뭔가 한턱 크게 쏴주실 것 같은 우리 안호구 청장님. 예, 반갑습니다. 안흥구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이제 안혜욱 그 회장님 그 저기 유세를 좀 지원하러 가셨다가 술을 또 많이 드시고 오신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네. 예, 안녕하세요.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입니다. 예, 이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이렇게 볼 때마다 장소가 이동해 계시고 뭐 많은 분들 만나고 계시더라고요 주말에. 그러니까 전주를 쫙 거의 한 바퀴 돌면서 야 내려갈 때 너무 이제 차가 막혀가지고 좀 제가 이제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놓쳤는데 그런데 어쨌든 제 안혜욱 회장님 정말 바람을 일으키는 걸 잘 보고 왔죠. 근데 지금 보니까 두 분이 20%대를 이상 가는 분이 있대요. 네. 예. 그 안혜국 회장 3등인가 4등인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진보당이 1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등이 무소속인데 민주당에서 튀어나와서 그래서 하는 분인데 그분이 소문이 그렇게 안 좋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지방 토 출신으로 이제 군수를 갖다가 한 2번 했는데 거기서 갑질과 폭행 문제 등등으로 시끄러웠다 이런 얘기가 있는 분이고 안혜국 회장이 다음에 뭐 또다시 선거를 할 일은 없잖아요. 전혀 없죠. 그렇죠. 일부러 그분도 지금 뭐 이번에 꼭 국회의원 당선보다는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갔지만 기왕이면 한 1년 정도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그런 일을 해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분이 법사위에 들어가서 한동훈한테 내놈 이러는 거야. 예. 야 진짜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역 공중파 최초로 거기 쌍욕을 하셔가지고 윤석열 개 생방송도 그게 중에 개는 표준어잖아요. 그렇죠. 개꺼진 표준. 그렇죠. 그 땡, 뒤에 땡. 예,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대통령께서 일상적으로 사용하시는 대통령 용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미와 어간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분리하면은 어미와 어간이 아니에요. 둘 다 어근이에요. 어근이네. 아 그렇죠. 개와 어근. 새끼. 그러네. 예. 어근이네요. 예. 예. 아니 그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동의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그렇죠. 예. 그렇죠. 뭐, 대통령의 언어 아니야. 맞습니다. 정치 언어예요. 맞습니다. 예. 그 언어를 사용했는데 왜 비속어라고 하는 거야? 방송법으로는 비속어.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 건 말씀드려야 하니까요. 그래. 예. 그래도 속은 시원했다. 솔직히 속은 시원했다. 사람들이 갑자기 심령묵은 채증이 후억 내려가는 것 네. 같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도 물어보셨어요. 그걸 누구냐고. 그걸로 이제 고소가 됐더라고요. 예, 뭐 조사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하여튼 주말에 이제 성수 형님 뭐 맥주 시원하게 드시는 거 잘 봤고 제가 중간에 채팅으로 계속 형님 거기 가서는 그 갑오징어도 좋지만 그 계란말이 시켜주세요. 한 3-4번 쳤는데 그때는 그래서 계란말이를 먹었잖아요. 나중에 나 드시더라고요. 나중에. 계란말이를 또. 다 봤어요 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승훈 작가가 슈퍼챗은 안 쏘면서 그냥 글만 올리더라고요. 아, 형님 쐈잖아요, 형님. 슈퍼챗 제일 먼저 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저희가 사담이 좀 길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또 다른 소식을 또 하나 접했어요. 아침에 제가 있는데 모 종편에서 일하는 제 지인이 이런 카톡을 하나 보내줬거든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잘 안 보이실까봐 간단하게만 좀 읽어드리면 누가 연합뉴스 복구됐나 안 했나. 오늘 연합이 황당한 오타를 냈는데요. 그게 황당한 오타가 뭐냐면 이 보도자료에서 이제 처음부터 보도자료가 잘못됐던 겁니다. 경력 여성 단절. 경력 단절 여성을 그렇죠. 경력 여성 단절이라고 쓴 거야. 그러니까 여성을 단절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경력 여성은 단절. 이렇게 하고 보도자료가 잘못된 거를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그 낸 LH 직원도 잘못이죠. 진짜 네. 개 땡땡이지만 그렇죠. 연합의 기자는 도대체 뭐냐? 그걸 그대로 또 가져다 붙인 썼으니까요. 새끼는 그렇죠. 문제지만 네. 연합 기자부터가 이 보도자료 보면은 이런 말 나오면은 확인 취재를 그렇죠, 그렇죠. 바꿨어야죠. 기레기라는 소리가 아니 기자가 확인 취재도 안 해. 맞는 거죠, 이건.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몇 군데서 그대로 복붙을 합니다. 너무 많아. 그대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와, 자, 파이팅. 대한경제, 내외경제, 데일리안, 스포츠조선, 아주경제, 포스저널, 팍스경제TV, 서경TV, 뉴스핌, 한국금융신문, 뉴스브라이트 등 머투, 매경, 쿠키뉴스 등등 또 계속 있네요. 여기 다 똑같이 나갔습니다. 아니 머투는 자기네 자회사 중에 통신사가 있는데 그 통신사는 뭐 하길래 이걸 베껴 넣냐? 자기네 통신사 좀 사랑해줘. 두 개나 있잖아. 뉴스원도 있고 뉴시스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뉴시스. 거기도 참. 근데 거기서도 뭐 잘못했으면 그냥 경력 여성을 단절하겠다고 이렇게 또 복붙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기레기들을 그렇게 박멸하고 어떻게 보면 손절해야 할 사람들 중 한 명이 또 이분도 이상한 짓을 했더라고요. 하나 또 사진 한번 주시죠. 이게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국민의힘의 보좌관인데 누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페북에 올렸었어요. 누가 이런 불법 주차를 했다. 근데 차도 다 가로막고 이런 불법 주차한 놈을 찾아보니 이재명 당대표 차더라. 아이 뻔뻔하다 이러고. 이게 공항 주차장이라는 거 아니야? 네, 공항 그렇습니다. 주차장. 예. 국회 주차장이 아니라 공항 주차장에 저런 식으로 차를 대놓은 대놨다. 인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개념이다. 뭐 예. 이러면서. 근데 알고 보니 이게 이재명 차다. 차가 아니다. 아닌 거죠. 아닌 걸로 밝혀졌지. 밝혀졌죠. 예.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때 공항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밝혀진 거죠. 그렇죠. 이 공항에 이제 여러분 가보시면은 국회의원들이 차를 대릴 수 있는 별도의 주차 공간이 따로 있거든요. 예. 그 1층에 이제 있어요. 거기에 이제 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되다 보니까 저끼리는 아는 거야. 그 보좌관들이 네. 이게 일반 주차장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그 주차장에 보니까 이 차가 보니까 이재명 차하고 생긴 게 비슷한 게 생긴 거야. 누가 봐도 다 비슷해요. 이 차는. 아, 이 차는 다 비슷해요. 비슷해요. 국회의원들이 거의 다 비슷한 네, 거야. 연예인들도 다 이거 그러니까. 참 타고 네. 내가 저 좋아하는 그 가수 그 박주희 씨도 이 차야 똑같이. 그래요? 예. 어떻게 박주희 씨 차가 밝혀졌네요. 어머나. 예. 자기야 부른 분 예. 맞죠? 예. 청바지 부르시고 요 최근에. 아 그렇습니다. 예. 이거 신곡까지.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거 하고 착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올려버렸잖아요. 이재명 차라고. 예. 그러면 이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이 차의 주인인 천준호 의원. 의원의 그 보좌관이 예. 자기가 뭐 운전하시는 분이겠죠. 네. 자기가 급해가지고 급하게 자리를 가면서 잠시 그렇게 했던 거고 그 자리에 이석을 한 건 맞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사과를 했더라고요. 네. 잘못한 건 잘못한 그래 거니까. 잘못한 거 잘못했으면 네. 이 글을 이재명 차라고 잘못 이야기한 사람도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정을 해주거나 뭐, 같이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공항에 없었다고요. 이 시절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잘못 복부한 것들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이 찍들은 봐라 이재명 이런 것도 안 지킨다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계속 퍼져나가니까요. 이거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따라가 노 한 거 보세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사진. 맨 마지막 인성은 따라가 노 이렇게 밑에, 노로 밑에. 끝나면 일배야. 마지막 해시태그에 인성은 따라가노 마지막에. 저런 식으로 노체 쓰는 애는 일배야 일배. 이건 일본 용어인데 예. 뭐 뭐뭐한 헨노 이런 거. 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노. 근데 이제 보통 일베에서 한노, 뭐뭐하노 예, 이렇게 많이 쓰죠. 그러니까 하여튼 요거 그러니까 빨리 일배 인증했어 얘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요거 빨리 좀 정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좌관님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그러면 어떤 보좌관 색 경력 단절 여성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네, 충고를 드렸고요. 자, 그러면 저희 그 저만 자랑하는 코너죠. 자, 나가요 톱5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 언니가 좋아하는 코너 나가요 톱5 5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빠밤. 주세요. 빠밤. 자, 빨간당 지사님들인데 원래 님자를 뺐더니 발음이 꼬이네요. 빨간당 지사들 역시 친일의 힘이다. 이게 뭐냐면 일단 사진을 그냥 바로 좀 보여주십시오. 사진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시작하는 게 가장 충격적입니다. 어이구 이거 뭐야 이거? 물 마셨대. 아 물입니까? 예. 왜 사진은 왜 저래? 아니 그러니까 내가 감액 마셨을 때 엄청 마셨다 그랬잖아. 형 내 얼굴 어땠어요? 저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 나보다 더 마셨다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그렇잖아. 그게 논리적인 거잖아. 형, 그냥- 삼단논법. 형 혈액 순환이 빠른 걸 수도 있어요. 혈액 순환이 문제가 아니잖아. 눈 내려온 거 봐. 어. 볼 쳐지고 근데- 저 정도를 갖다가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꽈알라. 근데 이게 야. 참고로 이게 제가 모자이크를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놓으니까 무슨 썬데이 서울에서 뭐 이상한 장면 같아요. 아니 이거 그냥 회식하는 자리이긴 해요. 그죠? 회식할 때 왜 여자들을 또 옆에 앉냐? 근데 이분들은 이제 지지자일 수도 있고 그거 왜? 근데 옆에 앉히냐고 양쪽에 저렇게 그 배치를 하니까 이걸 제가 저것도 잘못된 의전 문화예요. 아니, 자리할 때 항상 그래. 우리 의원님 옆에는 여자분들이 앉으셔야지. 옛날에 많이 그랬죠. 예전에 지금도 그렇다니까. 사장님 옆에도 앉고 옆에 그 미스김 그 사장님 잠비었잖아. 꼭 따라드려. 응. 이러던 그런 문화가 있었죠. 네. 이게 80년대 궁정도 문화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그날 나는 술 안 마셨어. 라고? 물 마셨어.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 앞에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술이 다 채워져 있어요. 저게 물이 아닌데 보니까 네. 물병이 저렇게 생기질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색깔을 내가 분석해 봤더니 네. 소주 1회, 네. 맥주 한 5. 그래가지고 1대5 비율로 탄 그 색깔이야. 그래요? 네, 소폭에 대해서 내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그렇죠, 형님. 일가견이 있다니까. 최근에- 가맥집 봤잖아. 최근에 드시고 왔으니까 벌써 아직도 알코올 냄새가 짠한데. 형님. 저기요. 알코올 전문가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 사진의 끝에 보니까 물론 뭐 김영환 지사가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진 살짝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위에 병입니다. 저게 딱 봤을 때 딱 봐도 병이에요. 저기 예. 물병이 아닙니다. 진짜 술병이죠, 술병이잖아요. 딱 봐도. 소주병과 예. 맥주병이 어지럽게 네. 섞여 있습니다. 직접 드셨는지 어떤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저기 문제가 있는 게 네. 제천 산불 현장 그 무슨 봉황산인가 네, 무슨 그때 산이더라고요. 불이 났었어요. 저때 전국 30몇 개 지역에서 다 산불이 났었어요. 그래서 지자체장들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비상 대기하던 상황이에요. 맞아요. 근데 가서 저렇게 꽐라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사님. 그 지금 물을 마셔도 어쨌든 현재 상태는 꽐라 아니야, 맞아요. 솔직히. 일단 지사한테는 보고는 다 되잖아요. 불이 그럼요. 났다. 그럼 그럼요. 지사한테 보고 안 한다 하면 그건 심각한 야. 문제가 예. 있는 거니까. 보고가 됐는데도 저렇게 술을 마시고 있다. 만약에 술을 마시고 있다 하더라도 금방 파하고 현장으로 쫓아가야죠. 근데 자기는 보고를 다 받았대요. 그리고 새벽까지 보고를 받았대요. 파도 뭐예요? 전화로. 행동을 해야지. 야. 그 보고를 자장가로 알았을까 뭘 알았을까. 거기 불 났대? 우와 진짜 어디까지 불 났대? 이런 거 보고 이렇게 받은 보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밑에 계신 분은 아예 골프를 치셨대요. 그때 골프 쳤죠. 예. 그러니까요. 저 사람도 우리가 한동안 잊고 지냈던 사람인데 그래서 강원도가 완전히 망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지사님이 두 분이 또 지사님이란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두 지사님이 그냥 어떻게 꼭 산불 났을 때만 이렇게 꼭 사고를 치시는지. 근데 조퇴했다고 거짓말했다가 또 예, 맞습니다. 밝혀져가지고 사과했죠. 그게 이제 더 예. 심각한 거죠. 예, 사과했어요. 저는 업무 이게- 시간에 간 거예요. 물론 둘이가 그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골프를 치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건 확실하고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건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두 사람 다 똑같이 한 사람은 술을 마셔놓고 물 마셨다고 거짓말하고 한 사람은 조퇴도 안 하고 그냥 근무 시간 내인데 골프 치러 가놓고는 예. 내 그때 그 연가를 냈다고 예. 조퇴를 했다고 예. 그렇게 둘 다 저런 거짓말을 한다는 게 곡힘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네요. 아니 윤석열스럽죠. 그러니까 윤석열에서부터 내려오는 입벌거들이 다 저렇게 돼 있는 건데 참. 아유. 근데 그럼 만약에 저기- 이제 김영환 지사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었잖아요. 난 친일파가 되겠다. 만약에 후지산에 불이 났으면 네. 달려갔겠죠. 달려갔겠죠. 네. 비행기 타고. 그렇죠. 그죠? 아이쿠 불 끄고. 오겐키 데스까? 오갱기 데스까지 할 줄 몰랐네. 야, 이건 내가 몰랐다. 그러니까요. 이거 사진이 너무 빨갛게 나와서 나도 이걸 뭐라고 해 쉴드가 안 되네. 이거는 너무 빨갛게 나와서. 아니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광역지자체장이 아니기 때문에 끼지 못한 분이 있는데 안산시장도 있어요. 안산시장. 이 안산시장은 또 내일 모레가 이제 또 우리 세월호 예. 또 참사 8주기인가요? 구주기. 9주기잖아요. 그래서 추도식이 있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해외 출장을 아유 출장 가시고. 일부러 피하는 건가요?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일정을 조절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개구라를 갖다가 누가 믿습니까? 근데 안산 시민들이 그런 사람을 왜 뽑아주죠? 정말? 왜 뽑아줬냐면요. 전해철, 김철민 그리고 고용인 이런 사람들이 그때 현역 시장이었던 그분을 이제 디스하고
끌어내렸어요. 음. 그러면서 그분이 쌈박질 나가지고 뭐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진 거예요. 여기 지금 현재는 국힘인가요, 저 사람? 그러니까 김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전해철, 김철민, 고영인 이 세 사람의 몫이 얼마나 큽니까? 김남국 의원이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맞아요. 참. 왜냐면 근데 사실 요즘 산불이 이게 그 쭉 그 어떤 그 시기적으로 그 패턴이 있거든요. 네네네. 이때쯤 되면 산불이 많이 나요. 당연하죠. 아마 이 봄. 봄에 그 우기가 오기 전이죠. 그렇죠. 네. 그럼 건조하고. 건조한 데다가 바람 좀 불고 이럴 때인데 이게 아마 통계 자료가 있을 거라고요. 다 있죠. 그러면서 이때쯤 되면은 산불 조심의 기간으로 아마 내부적으로는 뭔가 내려왔을 그렇죠.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불조심의 안 되니까 날 그럼 뭐 이런 문제죠. 거. 행안부가 예.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 시기에는 하여튼 지자체장들은 정위치 내지는 산불 예방을 위한 그 점검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술을 먹거나 골프를 치러 가거나 해외 여행을 가거나 이러면은 그 사람은 다음에 찍어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네, 하여튼 우리 저 지사님들 또 조심하시고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 김영환 지사님은 김영환 지사나 또 김진태 지사의 또 공통점이 뭐냐면 어렵게 됐어요. 이 두 분 다 이 지사가 그렇죠. 예, 쉽게 된 게 아닙니다. 맞아요. 김진태 지사 그때 왜 이거 원래 컷오프 당해가지고 제대로 후보도 안 됐었는데 나중에 그렇죠. 그 기사회생해가지고 그 텐트에서 막 좋아가지고 후다닥 나오던 그 장면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렇게 어렵게 됐으면 취직 어렵게 되셨으면 열심히 일하셔야죠, 선생님. 아유 열심히 일하라고 하면 안 돼요. 왜요? 어렵게 됐으니까 얼마나 갖다 바친 것들이 많겠어요.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그냥 해먹을 게 막 생각해봐. 지금 어떻게든 강원도가 어떻게든 지금 레고랜드 저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려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제 입장에서 이분한테 제가 욕할 수도 없고요. 전일 슈퍼를 나 한번 쏘든가. 사실 가자. 레고랜드는 얼마 안 비싸더라 거기는 진짜. 레고랜드는 그 문제가 사실은 그 뒤에 지금 PF 대란까지 지금 예, 그럼요. 지금 예비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있잖아요. 이거 진짜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4월이 그 이 PF의 그 무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오더라고요. 경제하는 사람들은 다 걱정하고 있죠. 지난번에 와야 될 거를 지금 연장해놓은 상태예요. 계속. 네. 그래서 이제 PF가 이제 몰리는 기간이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지금 한 번도 지금 더 좋아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연장했던 만기가 다시 돌아오면은 네. 그때는 어떻게 먹을 거예요? 정부가 지금 또 돈으로 막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다고요. 지금 신평연인가 신평원인가 어디서 그 신용평가 연구 네. 회사인데 거기서 지금 브릿지론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거다. 예. 그리고 차근차근히 재앙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 대안을 내세워야 된다라고 연구 보고서를 내가지고 지금 건설사들이 점점 떨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시구하고 앉았고 스트라이크 돌직구 있습니다. 뭐 이러고 앉았어. 오빠 나이스샷. 네, 뭐 그렇죠. 직구 최고 뭐 네. 이런 거 하고 있고. 이게 뭡니까 이게? 관심 없는 거죠. 지금. 예. 최소 27조가 필요하답니다. 네. 최소. 그 정도가 있어야 막는다고 지금 하더라고요. 근데 1차를 막는 거랍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2단계, 3단계로 가서 맨 처음에 브릿지론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PF로 가는 거죠. 예, 본 PF 가기 전에 필요한 돈이 이제 27조. 그 브릿지론이라고 해가지고 먼저 돈을 빌려 오거든요. 네, 네. 그 브릿지론들은 아주 고율이에요. 맞아요. 이자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자가 고율이라도 본 PF가 나오면은 그거를 이제 갚는 네, 네. 그런 형식이 되는데 지금 거기에 몰려 있는 돈이 27조라는 거고 본 PF로 들어가면 훨씬 더 크게 그렇죠. 온 거죠. 이것들은 전부 다 왜 지금 문제다라고 했냐면 3개월만 연장을 그냥 해줬대요. 눈 가리고 앙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덮은 거네 그냥. 아니 살짝. 근데 그 사이에 정부가 뭔가 대책을 내놓을 줄 알았대. 그럼 당연히 그래야죠. 그 시간 벌어둔 그때 건데. 얘기가 있었잖아. 뭐 몇 조가 필요하다, 몇 조가 그렇죠. 아무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했어 지금.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났어. 이거. 근데 여기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예. 끔찍합니다. 그게 김진태가 쌓아올린 공이라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런데 쟤는 저기서 골프 치고 앉았어.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못 막는다. 그리고 나라가 흔들린다. 그럼 이분은 계속 한국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튀지. 예, 자 이분 주시죠. 4위 빠밤. 예, 4위 태영호 의원인데요. 원조 공산당 래퍼라고. 이거 틀린 사실 아닙니다. 공산당 맞잖아요, 원조. 맞죠?
자 그다음에 사진 주시죠. 래퍼라고 네. 하기에는 아, 너무 형님. 못하잖아요. 아니 형님 그래도 이분이 선거 때가 되면 이 사진 이거 보여주시죠. 선거 때가 되면 아막 짠짠이요 막 이번에 누가 나왔어 뭐 이러면서 랩을 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건 못 봤는데. 제가 응. 볼 안 때마다 본 눈 삽니다. 대단하다. 어떻게 안 본 눈 삽니다. 예. 선거 때만 되면 모자를 거꾸로 뒤집어 쓰냐. 저는 그 생각인데 근데- 사진 빨리 치워주세요. 아니 근데 예, 그냥 태영호가 증거용이니까요. 예. 그 영국에서 그 북한의 돈 뭐 나름 예. 많이 챙겼다고 네.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근데- 소문이 예. 근데 강남에 저렇게 자리를 잡는 것도 그 영향이 있을까요? 그 돈들 인정을 해줬나? 그거까지 인정을 해주지 않았으면 심평원에 물어봐요. 안 들어왔을 거라고 예. 그렇게들 분석을 하더라고요. 인정을 해줬으니까 한국에 들어온 거다. 실제로 한국에는 절대 안 들어온다 그랬었대요 그때 당시. 망명 시도할 때. 그래서 미국이나 제3세계 중에서 확실하게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거 그런 곳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근데 마지막에 누가 설득해서 데리고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참 쓰레기 하나 큰 거 데리고 들어왔다. 근데 하여튼 이분을 지금 왜 언급을 했냐면 그 얘기는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그 제주 4.3 항쟁에 대해서 이 굉장히 그 무례한 발언을 막 했습니다. 이건 4.3 항쟁은 김일성이 지시한 거다. 내가 뭐 잘못했냐? 뭐라고 하냐? 이거 따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자기가 이제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네.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북한의 내용을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저 사람 말이 사실인지 여부는. 그러니까 그거를 기하로 해서 네. 그 지금 제주가 온 가족이 정말 이 몰살당한 거 아닙니까? 네네. 난 저 제주 저 4.3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우리 그 국가 공권력이 우리 민족 우리 일반 시민들을 정말 학살한 정말 전대미문의 지금 이런 네. 사건이라고 봐야 돼요. 네. 저기서만 제주에서만 3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서북 청년단이라고 한 사람들이 가서 마치 이 무슨 사람으로 안 본 거지. 네. 산채로 사람을 끓는 물에 집어넣어서 죽였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가족들 씨를 말리는다고 말이 저게 맞는 정도거든요. 갓난쟁이들을 갖다가 일부러 대검으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확인 사살을 했어요. 이게 사람입니까? 근데 그거를 계승한다는 작자들이 그 서북청년단 제주 지부가 세워져 있던 터에 가서 시위를 한다고 내려갔다. 아이고 씨. 그거를 경찰이 지켜줘요. 왜 지켜줘? 그냥 맞아 죽게 냅둬야지. 독일이었으면 지켜줬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건 뭐 바로 잡혀 들어갔어. 그럼요. 아니 근데 어떻게 내려갈 생각을 하냐고. 그것도 그 서북 청년단이라는 그 이름을 붙이고 말이에요. 이게 옛날 같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활개를 이렇게 칩니다, 하는 거 활개. 아닙니까, 활개를 지금. 치고 다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정말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걱정인 게 지금 1년에 그 지금 그 노조의 간첩 따라잡고 네.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또 무슨 말만 꺼내면은 뭐 무슨 간첩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뭐마보다 있고 간첩이래. 지금 이런 그 4.3의 제주 4.3에 대해서도 네. 4.3 항쟁에 마치 그 빨갱이 메카시즘을 지금 씌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 이 뭔가 의도가 돼 있는 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최근에 제보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예. 나중에 크게 한번 터질 겁니다. 더 탐사와 성수대로가 공동 취재할 수도 있는 지금 이제 취재 계획들 세우고 있는 그런 더 탐사 같은 경우 는 취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태용가 굉장히 큰 건이 하나 있나 봐요. 뭘까? 와, 이거 뭘까? 개인적으로 그냥 이제 어떤 제가 이제 제보를 들은 걸 다 전달할 수 전달할 수 없으니까 돈 문제예요? 뭐 어떤 그러니까 이승훈 작가는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재벌 재벌을 슈퍼를 갖다 왔나? 그러니까 재벌은 개 못 준다. 나 뭔 줄 알겠다. 응. 나 이거 뭔 줄 알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캐비넷에서 철컹거리는 거죠. 오. 그러니까 저렇게 무리하게 움직이겠지. 그래.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라는 게 이 보통 일반적인 상황을 뛰어넘어서 자기 그 행동을 하는 것은 뭔가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네. 뒤에서 뒷배를 봐주거나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상황인 거죠. 약간 근데 이거 약간 제가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태영호가 지금 한국에 온 지 좀 됐죠. 이 의원이. 예, 꽤 됐죠. 그리고 사실 북한에 물론 있긴 있었지만 또 해외에 꽤 오래 있었잖아요. 예. 주로 영국이죠. 영국에서 네. 그러니까 김정은에게 상납하는 네네네. 그러니까 김정일 김정은에게 이제 돈을 상납해야 되는데 그 돈을 갖다 만드는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별의별 걸 다 팔았다 그러죠. 마약도 팔았다고 어허. 들었어요. 네. 그래놓고선 그거를 팔면서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온갖 네. 갑질들을 다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북에서 주장하는 겁니다만은 네. 미성년자를 맞아요. 성적으로 유린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죠. 근데 그거는 북한에서는 그냥 씨를 말리는 범죄입니다. 네네네네. 예, 그래서 그게 밝혀질까 두려워. 망명을 계획했다. 망명했다. 이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북한에서 주장하는 북한 거니까. 주장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요런 얘기 보면은 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종편이나 이런 데 보면 탈북하신 분들이 막 북한 실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만각. 예. 예, 예. 아니 근데 뭐 꼭 그 프로를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제가 이제 방송계에 있다 보니까 후배들 중에 또 그런 일을 하고 이제 뭐 겸사겸사 제가 또 북한 관련해서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모른대요 본인들도. 예.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고향이 전북 출신인데 서울에서 무슨 일인지 서울에 알아? 있는지 얘기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건 대본이 주어지나요? 그러면 기본 소위 말하는 그 토스트 될 만한 내용들 준다고 하더라고요 작가가. 그리고 그 얘기 좀 부각 좀 시켜주세요라는 얘기도 좀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죠. 탈북한 지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막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좀 신빙성도 약간 떨어진다 이거죠 사실. 탈북자는 대부분 네. 그 함경도 그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중국과의 접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탈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은 먹고 살 게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춘군기가 오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중국과 넘나들면서 장사를 하고 그러다가 아예 중국으로 스며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건데 그 사람들이 평양에 있는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 평생 사람들은 평양에 한 번 못 못 가본 가본데 사람들 엄청 많대요. 평양을 보지도 못해서 사람이 많은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뭐 유학을 가거나 네. 아니면은 그 돈벌이 하러 네. 보내는 그 외국에 나가 있다가 그 탈출해서 오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그 신분이 좋은 네,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 평양이나 이런 데도 가본 네. 사람도 있겠죠. 네. 근데 그 외에 그 접경 지역에서 중국을 통해 가지고 탈북한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몰라요. 그 평양은 별도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네. 북한 속에서도 그래 아주 그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만 입출입을 다 기록을 한대요. 맞아요. 확인을 해야 하니까 평양은.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올라올 때 마치 다 입출입을 기록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말이 됩니까? 우리가 인천공항 통과할 때처럼 그렇게 신분 조사를 네. 하는 모양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어디 딴 출신이 막 평양 얘기를 하고 막 개성 얘기를 막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방송에 약간 오류가 있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약간이 아니라 뭐. 네. 예. 자. 저 사실은 그 탈북민들이 전하는 진짜 북한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방송을 갖다 많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4.3에서는 이번에 또 주인공이 또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한덕수 총리 말씀하죠. 예. 예, 그 한 총리가 가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독. 뭐라 그럴까 추념사를 대독했는데 그게 작년에 갔던 내용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 붙였다면서요? 네, 앞부분은 복붙이에요. 복붙. 여기도 정말 그런 것도 누가 그다음에 중간 부분은 공약 연설문에서 맞아요. 복부됐나 봐요. 제주를 IT로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문화, 관광, IT에 생각해보니까. 뭐 그걸로 만들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저는 정도 수고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월급 그냥 받고. 저 솔직히 이번에 그 아니, 대통령실 저 좀 취직시켜 주세요. 제가 잘 써드릴게요 저렴하게. 얘네보단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승훈아, 예? 형 나도 취직하자. 승훈아, 형 나도 정부 돈 좀 받아보자 형님.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 대통령실에 저 뭐야 연설문 써준 사람 누구냐? 진짜 나보다도 못 쓰면 이게 어떻게 대통령실 연설문을 쓸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걸 그대로 아니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자기가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야, 이거 그러니까 뭐 연설 하는 비서관이 쓰는데 연설 비서관이 복부됐을 리는 없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마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높죠.
진짜요? 아 이거 안 그러면 연설 비서관이 복붙하면 그건 큰일 날 일이지 사실은. 아니 그 대통령 말고 그 대통령 말고 내가 참. 몰랐네. 아이고. 그 대통령 있잖아. 아이고 내가 갑자기 템버리를 저기 못 쳤네. 순천만 아이고. 정원에서 야라랑 샴푸 광고를 찍으셨던 바로 그분 산데이 서울 딱 붙이는 거 4월호 하면서 센터가 된 에이스의 고백. 나는 어떻게 센터가 되었나? 그 무슨 잡지 그 삼류 잡지 그 모델 같이 이렇게 쫙 나왔던 알겠습니다. 아니, 진짜 이런 정말 우리 민족의 가장 슬픈 역사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난 진짜 안 간 거부터가 이상하더니만 끝내는 이런 식으로 추념사도 이따위로 하니까 아이고. 이렇게 추념사를 이렇게 떼어버리고 안 가면서 했던 말이 너무 골 때려요. 한 번 갔던 곳에 너무 자주 가면은 또 뭘 한 번 같은 뭐 자주 가? 그러니까 한 번 갔다는 거잖아요. 4.3 추념식에. 서문시장은 뭐 4번이나 갔다. 그러니까 서문시장은 엄청 가도 뭐 가가지고 뭐. 그러니까 진짜 골 때리죠. 예. 뭐 한 번 갔던 곳 또 자주 가고 그러면은 또 형평성이 그렇고 뭐 이렇게 진짜. 얘기했대 대통령실에서. 핑계가 더 웃기네. 웃기는. 야, 씨 말도 안 되는 소리. 야 무슨 단골집이냐? 씨. 무슨 술집 가듯이 얘기하네. 그렇지. 한 번 가면 이 집에 가서 조금 찌끄리고 저 집에 가서 조금 찌끄리고 이래야 되는 한 거야. 번 간 곳을 너무 자주 가면 그 우리 단골집이나 뭐 이렇게 뭐 술집 얘기할 때나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분의 머릿속에는 술집밖에 와, 없어. 진짜 모든 너무하네, 데에서 이거. 근데 술집을 찾잖아. 저는- 심지어는 그때 공약 저거 뭐야 대통령이 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 거기에 보리밥집 위로하러 가가지고 보리밥. 거기는 아이고 대통령님 우리 좀 제정신이야? 살려주세요. 근데 보리밥 이러고 이거 맛있겠네. 뭐 일단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겠죠. 아유 진짜 화난다 화나. 아유. 근데 이 4.3은 우리가 저는 이런 일은 진짜 있어서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4.3 같은 데는 대통령이 수백 번이라도 가서 그 위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그 인물이 안 되는 거예요. 인식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거는 이제 어떤 과거의 또 다른 그 사고였고 사건이었고 우리 민족의 슬픔이지만 지금 이제 현재를 사는 우리들한테 또 슬픔이 다가왔습니다. 뭐냐면 일단 나가요 톱5 3위를 일단 보여주시죠. 빠밤. 우리한테는 지금 이제 사과해야 합니다. 이게 정부는 이 무역 수지부터 아작이 났습니다. 아작이 났어요 지금. 우리 못 살게 생겼습니다. 이러다가 수출로 사는 우리나라가 진짜 지금 일단은 이게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 살게 됐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이직들 틀림없이 이 좌빨 정부 이놈들 북한한테 퍼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됐지 이럴 겁니다. 근데 그렇게 원하던 당신들이 원하는 이 정부가 좌빨 정부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북한의 무역 적자보다 예. 한국의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북한은 85이 마이너스 6억이고요. 우리가 198입니다. 425억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무역 수지니까 그런 거고 그렇죠. 뭐 북한보다 경제가 우리가 뭐 못 산다 그거는 말은 안 되는 말이고요. 무역 수지는 수출 수입이 북한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그 무역 적자는 적을 수밖에 없죠. 그 규모 자체가 없으니까요, 거의. 수출 수입 자체가 적으니까 그건 지금 모든 걸 통제받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지금 자유무역을 하는 곳인데 저렇게 이제 무역 적자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그 숫자가 우리 몇이죠? 198입니다. 198이나 이렇게 지금 적자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 이게 계속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맞습니다.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보면 204위가 일본이고 208위가 미국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누가 이런 댓글을 써들어고 야 일본 미국도 그렇게 적자가 심한데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그 전에는 이렇게까지 적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거 표를 볼 때 보는 시도 방법이 중국, 러시아,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는 전부 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파는 게 수출이 많으니까 무역 흑자가 이제 생기는 나라인 거죠. 그 사우디나 뭐 석유 펑펑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에 노르웨이도 지금 아마 산유국일 거예요. 맞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런 나라들이니까 이렇게 이제 무역 수지가 수출이 많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거고 사오는 것보다는 많다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 동안에는 없어, 우리가 계속
우리 흑자국이었어요, 사실. 그렇죠. 도 많이 계속 팔았잖아요. 또 우리는 그 수출 자체가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을 수출 했거든요. 역군들 아닙니까 우리가 또. 그렇게 했는데 뭐 옛날에 그 수출 보국 뭐 이래가지고 맞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수출이 많이 되는 이유는 수출을 하면은 우리 부가세도 환급을 내줘요. 네네. 영세율을 적용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계속 써왔는데 갑자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이렇게 무역 적자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원인을 우리가 이제 대중국 무역에서 맞습니다. 찾아야 되는 건데 네. 그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흑자였던 나라가 적자로 바뀌었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네. 이게 뭐 북한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예. 보면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 중에 한국만 빼고요. 네. 중국, 러시아, 사우디, 노르웨이, 아랍에미레이트, 북한, 이태리, 그리스, 튀르키예, 일본도 지금 저 러시아에서 네. 68불에 원유를 수입했대잖아요. 그렇죠. 아니 미국에서 60불 이하로만 팔라 그랬다며.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싸우는 거가 지금 뭐 으르렁거리는 걸로 보이잖아요. 네네. 수출 수입은 서로 그럼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본이 돈 앞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최근 중국과의 교역량을 갖다 엄청 늘렸다 그러잖아요. 네네. 러시아하고도 늘렸어요. 인도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만 쪽팔차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 일본한테 그냥 올인해가지고 일본 미국하고 거기다 올인해가지고 균형 외교를 하지 않고 맞아. 일방 몰빵 외교를 해가지고 이 몰빵은 항상 문제야. 그러니까. 몰빵을 얘기하는 애들은 다 그냥 진짜 왜 그래 또? 아니, 뭐가 왜 그래? 맞는 말이지. 일본하고 미국한테다가 몰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맞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제가 삼성에 한번 몰빵했다가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었죠, 제가. 그래서 네.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해야 포트폴리오가 되는데요. 잘 짰어야 하는데, 근데 이게 사진 한번 아까 그 원래 주시려고 했던 대중무역,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뭐 중국 타도하자 어쩌고 해도 사실은 중국과 무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일단 돈은 돈이고 외교는 외교고, 그걸 정당하게 잘 외줄타기를 잘 하는 게 국가의 대통령이 할 일이고, 외교라는 자체가 네. 국익이거든요. 그렇죠, 국익을 위해서. 모든 우선에 네. 국익을 먼저 두는데 이게 지금 국익을 둔 외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여기 사진에 그 화면에 가려져 있는데 마지막 끝에 그 2023년 한국이 1월 뚝 떨어지는 거 그걸 그걸 보여줘야. 보여줘. 그렇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뚝 떨어져 있어. 저 보세요. 몇 년부터인가? 23년. 1993년서부터 우리가 대중무역의 쭉쭉쭉쭉 흑자를 올라갑니다. 쭉 기록하고 쭉쭉쭉쭉. 있었는데 2023년 1월 2월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뚝 떨어져 있어요. 빨간색으로. 이게 뭐겠습니까? 이거는 완전 정부 바뀐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제가 나이 한 살 더 먹은 거 외에는 다른 없어요. 바뀐 게. 보수 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네. 이렇지는 않았어요. 지금 맞아요. 보시면 알지만은 뭐 그 2008년부터 예. 2008년부터 이명박 2013년부터 그렇죠. 박근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박근혜하고 지나고 그다음 문재인까지만 해도 올라갔다 엄청나게 이 무역이 지금 그 활발하고 그럼요. 흑자가 이렇게 좋았던 네.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2022년도에 예. 이게 푹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하더니 그다음에 아니, 이제 지하로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있잖아요. 하여튼 이게 뭐가 좋아진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뭐가 잘 된 게 뭐가 있는지 누가 하나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가 못 찾아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잘 된 게 뭐가 있나요? 나이 한 살 줄어든 거? 내 나이 차진 거? 뭐 이런 건가? 뭐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저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묻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뭐 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이게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 우리가 싸고 우리는 고품질의 한 방에 이게 다 된다. 뭐 이딴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수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오늘 많이 찾았네. 엄청 내려갑니다. 지금 계속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얘네가 전혀 이게 뭐가 비싼 걸 팔든 뭐 땜빵이 되든 이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수출이 안 된다니까요, 이제. 그러니까요. 이러면은 뭘 우리가 반도체를 팔든 뭐 비싼 무슨 뭐 비행기를 팔든 뭘 팔어 지금 수출이 안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그 조선
예. 예. 그다음 자동차. 그렇죠. 예. 이게 우리 수출에 사실은 상당히 3대 그걸 장. 차지했는데 3대장이었죠. 중국의 지금 자동차는 옛날에 현대차가 많이 다녔어요 중국에. 네. 지금 현대차 보기 힘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현대차가 지금 중국에서 철수할 지금 입장에 와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조선도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그 앞서 있어요. 네. 다만 조선이 우리나라보다 떨어지는 게 그 유격, 이 디테일하게 가스나 얘기했죠. 이런 것들을 네. 싣고 가다 보면 음. 출렁거리면 네네. 파도가 철렁거렸을 네. 때 배가 유격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네. 움직이는 게 그거를 줄여주는 기술. 그게 우리가 유일하게 중국에 앞서 있었다는 네, 건데 네. 지금 그것 때문에 그것도 조선은 따라잡았구나. 유지하고 있는데 중국 곧 따라잡을 거라고 보더라고요. 큰일 났네. 그래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반도체는 지금 아예 미국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네. 중국에 수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 1년치 정도의 지금 그 재고가 반도체 재고가 삼성하고 SK가 지금 쌓여 있는 거야. 네. 거기다가 반도체 그 지원법 이거 통과되면은 영업 비밀까지 다 알려줘야 돼. 맞아. 그러니까. 이거 내놓으라고 어떡하라는 했죠. 거야? 내놓으라고 했죠. 영업 비밀 어. 내놓으라고. 이거는 열받아 진짜. 미국은 이 경제 깡패예요, 사실은. 맞아요. 이 완전히 뭐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강도지 그게 어떻게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큰일 났네 이거. 그러다가 지금 중국한테 된통 뒤통수 맞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중국이 중동 지역에 시아파와 수니파를 화해를 시켰네. 아헐 야. 근데 원래 맨날 싸우던 애들이 시진핑이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에 막 으르렁거리던 그러면서 뭐를 했냐면은 사고 또 하회를 딱 시키고 난 다음에 지금 야 미국이 석유를 감산해라 했는데 왜 우리가 감산해? 감산해야지. 그러니까 증산을 해라고 하니까 왜 우리가 증산을 해? 감산 조치를 내려버린 거죠. 그러면 석유값이 올라가지. 앞으로 심각한 상황이 올 거예요. 야. 이게 우리한테가 영향이 온다니까요. 오죠. 우리는 석유 한 방울 다 사가 오는데 네. 지금 석유 값이 안 그래도 우리 저 얼마 전까지 석유 그 대란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에너지 대란이 네. 있어가지고 차 우리 당장 타고 다니는 이 차에 기름 넣는 거 네, 네. 이게 또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고 지금. 그런데 있잖아 지금 이번 돌아가는 상황들 보니까 진짜 우리만 글로벌 호구인 게 뭐냐면 중국과 이렇게 손을 잡은 이유가 중동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동도 미국이 이전까지 자기네들 쪽쪽 빨아먹으면서 제대로 대접 안 해주고 자기와 그 거의 동일시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손해를 끼쳤던 것을 이번에 한 방에 좀 정신을 차리게 해주고 싶었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석유를 갖다가 계속 증산한 상태로 유지를 시켜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물가가 자기네들 잡을 수 있잖아요. 물가가 유지될 예, 수 있잖아 지금. 그래서 금리도 내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석유를 계속 그 증산해 달라고 했는데 석유를 증산할 때는 항상 비축유를 많이 사줬대요. 미국이. 그래서 박리담에도 네, 네. 필요하잖아 때로는. 그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자 뭐 조금 팔더라도 비싸게 남아야 되는 게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상품이 좀 성숙되면 박리담을 쫙 풀어가지고 네, 네. 전체 매출을 올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오페크 입장에서는 전체 매출을 올릴 시기와 그 다음에 알차게 적게 팔아도 알차게 돈 남길 시기가 있는데 지금 증산을 하라고 해놓고 그래서 계속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네. 박리담이도 어느 정도지. 근데 비축유를 사주지도 않고 있는 거야. 그럼 박리담에도 안 돼. 그러니까. 박리 소매가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도 빡 이렇게 칠만하죠. 예. 소위 말하는. 그래서 합의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우리 감산한다 발표해 버렸더니 하루 만에 6달러 이상이 기름값이 뛰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 좋아하는 건 누구냐? 러시아. 러시아. 여기서 6달러가 뛰면은 70달러가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면 러시아는 지금 일본한테 겨우겨우 사정해서 68달러에 팔고 있었는데 그게 상대적으로 싼 가격이 돼버리잖아. 지네 걸 많이 살 테니까. 예. 야.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국익을 맞아요.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당연하죠. 국제 관계들을 갖다 풀어나가는데 우리는 윤석열이만 가서 우린 그런 거 형님, 우린 그런 거 없어. 형님, 도재 형님. 우리는 없어. 아까 자료에 우리가 잠깐 봤지만 미국은 지금 그 무역 적자가 엄청 심각하잖아요. 네, 네. 제일 꼴찌죠. 지금 아까 예. 그 미국이 자료에 보면은 200 몇이었죠? 예. 그 파리. 엄청 심각한 네. 자료 지금 한데 1조 980억 불. 이 와우. 엄청난 적자잖아요. 어마어마하네. 네. 그런데 이런 적자면은 우리 같은 벌써 망하고 망했죠. 그럼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돈을 찍어낼 수 있어요. 자기들이 돈을 찍어내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래. 찍어내면 되지. 지들끼리. 윤전기에 윤전기하고 종이하고 차카닥 찍어내면 되니까. 뭐라 합니까? 잉크만 있으면 맞아요. 얘들은 워싱턴 되는 거야. 워싱턴 얼굴이 있어야지. 워싱턴 얼굴만 들어가냐? 아니 형 예를 들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닌 그렇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기축통화라는 그 지위를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축통화도 아니야. 아니요. 우리는 정말 수출 안 하면 살 길이 없어요. 근데 일본만 해도 일본도 이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일본 엔화가 통용이 된단 통용이 말이죠. 되죠. 세계에서 먹히는데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웬만큼 상당히 심각해도 걔들은 먹히죠. 벗어날 길이 네, 있어요. 네. 우리는 아무런 것도 안 없어요. 돼. 우리 돈으로 그냥 어디서 지불하면 돈 받겠다는 사람이 네. 있겠어요? 이게 심각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걸 대부분 이렇게 예를 들 때, 달러 오케이, 엔 오케이, 한국 돈도 돼요. 그러잖아요. 네. 아 옛날에는 그래 그게 조금 한국의 원화가 사실은 굉장히 사랑받던 때가 있었어요. 문재인 정권 당시에.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도 굳이 위안으로 하지 않고 원화랑 스와프를 해가지고 하자고 했죠. 원화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이 스와프라고 하는 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스와프를 여러 나라랑 맺고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기축통화가 아니더라도 기축통화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는 네. 그 돈이 그 기축 통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경제의 기본도 모르는 이재명 기축통화가 어떻게 된다고 맞다. 그런 얘기 있었지. 어. 맞다. 이제 오래간만에 기억나네. 오래간만에 무식한 들으니까. 놈들. 나 진짜 그거 생각. 아유, 진짜 이 정보 어떡하려고 이러냐. 하여튼 좀 답답했는데 요번 소식은 조금 그나마 이렇게 좀 약간 좀 시원한 소식이 아닐까. 예. 자, 일단 보시죠. 빠밤 꿀잼갑 쌈구경 홍전 김입니다. 홍전 김 어디 뭐 새로 나온 김인가? 아닙니다. 홍준표 전이 누구였지? 정광훈 정광훈. 형 미안해요. 야, 저 순간 헷갈려. 김진표. 김기현 형 내 송마음이 나와버렸어. 야 나도 김진표 하고 싶었어. 형. 이럴 때 김기현. 쑥쑥 한 마씩 들어가줘야죠. 걔가. 이걸 보고 나무집 불구경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지금 막 정광훈을 두고 이제 처음에 뭐 얘기가 이제 설전이 오가고 홍준표하고 김기태하고 막 뭐가 오갔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하도 많으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내 최초로 정리를 주요 멘트를 정리해 왔습니다. 표로 짜잔 주시죠. 주요 멘트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오갔지만 처음에 홍준표 이제 시장이죠. 대구시장이 맨날 실험만 하는 사람은 그냥 제명해라. 이게 누구겠습니까? 이건 김재원을 두고 얘기한 거고 여기에 지금 이름은 없지만 김재원을 김재원이죠. 두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김기현이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광훈이 뛰어듭니다. 거기 이제 물론 정광훈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그러니까 당신도 광화문에 와서 연설했잖아요. 여기서 당신은 바로 홍준표죠. 내가 이런 무례한 말을 해야 되겠어 이 땡땡이 말이야라고 트라시라 그랬죠. 트라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가 또 이제 받아칩니다. 시장이 그 목회자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리 당을 떠나서 그 교회로 가거라. 이게 이제 또 이제 김기현을 좀 염두에 두고 또 다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정광훈이 20대 대선 때 왜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냐? 너야말로 나한테 수혜 입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기현이 향후 공천권을 가지고 제3자가 왈가왈부할 일도 아니지만 지방 자치 행정이나 열심히 해라. 근데 이거를 정리하실 때 김재원 이야기가 빠지니까 그걸 넣어야 이 뿌리가 조금 그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댓글로 많이 채워주세요. 사실은 그렇죠. 이 사달이 모든 그 김재원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김재원이 있어야죠. 김재원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제 정광훈한테 가서 그렇죠. 그 최고위원 선거할 때 뭐 이분이야말로- 신세를 졌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 정광훈 덕분에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그 정광훈 예배소에 가서 엄청 한 띄워줬죠. 보수 우파는 미국 가서 이야기했고 그 앞에 정광훈한테 가서 조상묘도 판다 맞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네. 했잖아요. 김재원이. 선거에 필요하면은 조상묘도 판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5.18 망언을 거기서
김재원이 늘어났죠.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강훈이한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서 실언을 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미국 가가지고 또 실언을 여러 번 했죠. 두 번. 거기에 대해서 맨날 실언만 하는 사람은 금방 제명해라. 그렇죠. 이게 김재원을 제명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강훈은 김재원이가 자기를 이렇게 축켜 세웠는데 그 김재원이를 지금 제명하라고 이야기 나오니까 아이 이제 무리하다. 홍준표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례하다 이거지. 그렇죠. 기분 나빴다. 그리고 이 땡땡 마리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사람이 마리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베이비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이 아이가 마리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게 지금 김재원으로부터 촉발된 일들이 계속 번져 나간 겁니다. 국힘으로 정광훈으로 지금 일단은 그래서 이제는 뭐 김기현은 정강훈 편, 그렇죠. 완전 붙었죠. 홍준표는 예. 반 정강훈 편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앞으로 정말 재미지게 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기현 의원도 한때 여기 그 태극기 집회 나가서 막그 마이크 잡고 그러지 않았나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나왔죠. 오히려 김기현이 네. 정강훈 쪽에서 일그머니 이렇게 편 들어주는 거잖아요. 지금 보세요. 향후 공천권을 가지고 제3자가 왈가왈부할 일도 아니지만 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 일에만 전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양비론을 얘기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광훈 편이야. 정강훈 편이에요. 이 정도면 정광훈 편이죠. 왜냐하면 사실. 공천권을 갖고 제3자가 왈부할 일이거든. 왜냐하면은 정강훈이 맘만 먹으면 5만 명이 한 번에 어디에다 투표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번에 그 위력을 받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걸 받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받구나. 그런데 이제 김기현하고 이런 사람 김기현, 김재원 요번에 한 사람 대표가 됐고 하나는 최고위원이 됐죠. 됐죠. 그때 아마 이 사람한테 신세를 졌으니까 이런 옹호를 하는 발언을 했겠죠. 그럼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홍준표가 한 이야기가 정강훈 밑에서 잘해보세요. 이렇게 그렇게 했겠어요. 이렇게 밑에서 잘해보세요. 뭐 이렇게 약간 비아냐 그런 그랬겠죠. 느낌이죠. 예.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때 정광훈 그러면 목사가 안 돼요. 정강훈 밑에서 잘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네. 이승엽 아니야? 이승엽은요. 야 조금 연습했는데 이승엽 아니요. 야 이거 대구하면서도 이승엽밖에 생각이 안 나서. 이 사람이 참 무엄하다. 이건 약간 비슷하네. 무엄하다. 비슷하네요. 근데 이상민 씨가 조금씩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저기 저 이상민 성대모사 잘하는 크리에이터가 있어요. 그 참 이상민 그 친구 참 잘하대요. 그렇죠. 잘해요. 우리 원래 공개 방송 한번 하면은 그 친구 한번 데리고 오자고요. 아 그래요? 공개 방송 언제 합니까? 5만 넘었는데. 근데 그 친구 혼자 원맨쇼를 해도 될 것 같더라고.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근데 이제 그냥 말만 흉내를 잘 내는 게 아니라 의미까지 네. 그거를 아주 역사까지 다 알아요. 특징을 잘 집어내더라고요. 네. 그 친구가 진짜 정치 고관여자거든. 그 사실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꾸준히 이제 정치인들을 도왔어요. 근데 그랬었구나. 돕는 정치인마다 잘 됐는데 뒤통수를 까네. 아이고 그것도 참 아쉽네.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성대모사는 1인자가 돼 있는 거야. 그 너무 아이러니하잖아. 아니 돈 정치인들마다 뒤통수를 했다면은 네, 누구하고 누구? 반대네? 저기 장해찬하고 반대네. 이분은 도우면서 때리고 나가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얘는 뭔가 돕는 듯 하다가 자기를 갖다 더 키워주는 놈이 있으면 때리고 가는 거지. 그렇지. 야. 컸다 싶으면 때리고 가고. 야, 심지어 완전 방송국도 가서 때리지. MBC 때문에 얼마나 컸어. 그러니까. 그래놓고서는 MBC를 때려요. 신장식을 때리고. 역시 저는 때리지 않겠습니다 두 분을. 예. 좀 컸나 봐요. 5만인데요. 5만인데요. 오만하다. 오만하다 진짜 오만하네요. 오만하다. 이거 겸손하겠습니다. 요거 좀 더 배워야 돼.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또 PD가 좀 빨리빨리 가라고 해서 중요한 게 왜냐면 또 1위가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에이스 언니가 좋아하는 코너 오빠 나가요 톱5 1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빠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첫 법률 거부권을 행사했죠. 이게 바로 양곡관리법 제1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거부권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을요. 이거 말 그대로 야 다시 가져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사실상 거부한 거죠. 다시 이게 가져오는 말이 거 아니에요. 됩니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왜 이걸 왜 농민들은 그러면
저기 수산물 일본 수산물은 오케이고 물론 안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일본에서 물 푸는 거 그게 안 한다는 말이 아니야. 앞에서 막는 것처럼 이런 거 뒷구녕을 뒷구녕 열어놓는 거라 그럴까? 왜냐면은 야, 난 진짜 우리 저 안홍구 청장님에서 요 발언을 요 발음을 듣고 싶은데 경상도에서는 과학을 뭐라 그러죠? 과학을 거기 보세요. 지금 다시 한번 과학을 과학 해보세요. 과학 네. 과학이라 그러지만 가학이라 그러잖아. 과학적이네요. 정말 과학적. 그러니까 과학이 아니라 가학이야. 과학적인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벌어지는 줄 알아 지금? 봐, 그 후쿠시마 수산물들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수산물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과학적으로 따져버리면 기준치 미만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기준치 미만이면 들어와야 되는 들어오는 거잖아. 거네. 들어온다는 거네. 그러네. 근데 한국의 기준치가 엄청 높아졌어. 지금. 그럼 웬만한 것들은 그냥 들어온다는 거네. 예. 누가 이걸 갖다 꼼꼼하게 이렇게 높여놨습니까? 야, 그럼 앞으로 노량진 갈 때마다 그 핵 뭐 그런 거 뭐 우라늄 뭐 이런 거 실제로 확인해봐야 돼? 그거 사갖고 다니시는 분 많아요. 진짜 띠띠띠띠띠 예. 확인해야 돼요? 예. 와. 방사능 검출기, 와. 가이거 계수기라 그러죠? 예. 그거 갖고 계신 분 많아요. 근데 이제 일본 수산물을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수산물도 안 먹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요. 그죠. 불안하니까. 괜히 불안하니까. 괜히가 아니에요.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봤거든.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게 대한민국. 아이쿠. 바다가 뭐 같은데 뭐 거기 그러니까 있는데 뭐. 가장 큰 피해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학적으로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은 IAEA가 또 누구냐? IAEA가 거기가 일본 판이에요. 그렇죠. 돈 내는 데니까. 실제로 일본에 가장 많은 돈을 내거든요. 일본 손을 들어줘. 실제로 그러겠죠. IAEA에서는 어떻게 자문했는지 아세요? 그거 오염수 그 방류에도 몇 년 이후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국이 그 후쿠시마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방류를 한 것도 기록이 있다. 네네. 이러면서 오히려 일본 측의 이론들, 논리들을 갖다 좀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으로 얘기하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일본 내에 일본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당연하죠. 그 방류해도 된다고 하는 게 일본 내에서도 5% 미만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일본 국민들도 52%나 이 국민 이해를 못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왜 보세요? 아니요. 너무 똑똑히 들려가지고 너무 저 아나운서인 줄 알았어요. 똑똑히 들려서요. 예. 과학적인 방법으로.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들어온다고 하면은 아마 다음 선거 때는 이 문제만 가지고도 그럼요. 그냥 뭐 더 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먹고 사는 이 건강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맞습니다.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어민들은 또 뭐가 어떡합니까? 있겠어요. 또 솔직히. 그럼 우리 어민들은 진짜 그냥 앉아 있다가 전부 다 그냥 앉아가지고 고사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쌀 의무수배 이거 돈을 갖다가 그냥 갖다 버린다 이런 식으로 그 하는 자들이 전부 악마들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금 쌀 자급 자족률이 사실은 100%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떨어져서 30%대가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쌀만으로 우리가 다 먹고 살 수 없는 쌀 그 경작 그 면적들이 굉장히 줄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쌀 소비량이 줄어들어서 그렇죠. 이게 맞아요. 그 쌀이 남아도는 거지. 실제로는 우리가 필요한 쌀이 얼마만큼인가 냉정히 따져보고 있어야죠. 그렇게 하면 실제로는 쌀이 그 부족한 그런 국가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쌀 농사를 계속 짓게끔 독려를 해서 맞습니다. 특히나 식량이 무기가 되는 그런 시점을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식량 안보라는 말도 있잖아요. 식량 안보는 오래됐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 들어가는 돈이 이제 그 보니까 총 그 가격이 얼마 이상 네네. 될 때 또 생산량이 얼마 이상 증가했을 때 그 증가했던 기준이 있더라고. 그 뭐 한 3% 이상인가 가격하고
생산 증가 양이 뭐 몇 프로 이렇게 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 될 때만 사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 돈이 합해가지고 밑에 자료가 있죠. 이 쌀 의무 수매 비용 전망이죠 이제. 근데 저거는 다분히 부풀려져 있습니다. 부풀려져 있긴 해요 이게 지금. 그래 이대로 부풀려진 대로라고 해도 그렇죠. 1.47조. 1조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1.47조 원. 그 10년 후에도 1.4. 만약에 저게 다 그대로 맞다고 한다고 해도 1조 원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살다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제안을 하고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택의 구상권을 청구해서 27조를 받아내면 27년을 저거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27년을 저거 살 수가 있잖아. 김진택을 왜 가만 놔둬? 구상권 청구해. 그리고 이제 그 지금 그 농민들의 그 땅에다가 별을 심지 않고 다른 걸로 또 대체하고 맞아요. 이러면은 갈아 엎어가지고 그 농산물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냥 단순한 그냥 농산물이 아닌 거죠. 네. 이제 앞으로는 안보하고 직결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 곡물 수입해야 되는데 그 들어오는 게 만약에 앞으로 전쟁이 계속된다든지 하면은 저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고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그 비축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창고비라든지 이런 게 이제 들어가긴 해요. 예. 아마 그거 다 포함해서 이런 내용일 텐데 수매 비용 딱 사는 양만이 아니고 창고 보관료가 사실은 비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선 남을 때는 다른 그 좀 못 사는 나라들 아니 일단 북한. 그 북한하고 이런데 그 인도적 지원 같은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통해 가지고 우리 북한에 하고 그 사이 좋게 가는 걸로 이런 비용들은 써야 되는데 이거 많이 준다면 퍼주기 했다고 또 난리치잖아요. 아 그럼 북한 안 주고라도 뭐 아프리카나 이런데 좀 못 사는 나라에다가 사실 우리나라가 인도적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엄청나게 쌀 수입합니다. 쌀 진짜 수입 많이 해요. 그것도 고급 쌀들을 많이 수입하거든요. 왜 그거를 수입해야 되죠? 우리가 고급 쌀들을 생산해서 K 한류를 등에 업고 전 세계로 팔려나갈 수 있게 지금 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곡 수매 비용은 그대로 놔두고 쌀 고급화를 해서 이분들이 쌀을 갖다가 그냥 그야말로 지금 그 다량으로 이렇게 그 뭐 생산이 되는 그런 품종에서 벗어나서 정말 각자의 그 사용도에 맞게 네, 네. 아니 술을 빚는 쌀이 다 따로 있고 떡을 찢는 쌀이 따로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밥맛을 갖다가 정말 곱게 하는 쌀이 있는가 하면은 요즘에는요 당뇨병 환자들한테 좋은 쌀들도 쌀이 나와요. 개발되고 예, 있죠. 개발되고 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쌀들을 만들어서 고급진 소비들을 갖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서 이런 문제들을 갖다 처리하면 양곡 수매 비용들도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지금 이제 저는 사실은 이 탄수화물을 좀 즐겨 먹는 스타일인데 집에서 이제 쌀이 좋은 쌀만 있으면 밥을 뭐 반찬 이런 거에 대해보다는 쌀이 맛있으면 밥을 사실 많이 잘 먹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쌀을 좀 맛있는 쌀을 많이 찾게 되는데 그런 그 차라리 품종을 좀 좋은 품종들을 권장하고 그러면 약간 가격이 비싸도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야 될 부분이지 이거를 갖다가 무슨 전번에처럼 뭐 쌀 적게 나오는 그런 종자로 바꾼다든지 이런 짓은 할 게 아니고 그 생산성이 좋고 또 품종이 우수한 그런 쌀들로 대체해가면서 이거는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일정 부분은 부담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해야 농민들이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방금 속보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독도는 우리 땅 선언 가짜 뉴스다. 이게 왜 가짜 뉴스해야지? 아니 이게 당연한 얘기가 왜 가짜 뉴스가 돼야지? 사실은 선언해서도 안 용산과 되는 연락이 됐는데 독도 선언 검토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관계자들이 왜 그런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최초 보도한 기자에게 문제 제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게 독도를 이제 윤석열이가 가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데 대한 항의를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선언할 의미는 없어요. 예, 그렇죠. 이 분쟁 지역으로 가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우리 땅이라고 새삼 천명하는 게 더 웃기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제대로 된 너무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 가짜 가짜 뉴스. 뉴스다. 왠지 독도는 우리 일본 땅. 선언이 네, 가짜 뉴스다. 예. 일본. 정확히 독도는 알아주셨으면 일본 땅이라고 한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네요. 그러니까 아, 하여튼 오늘 그 참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 거부권, 그러니까 법률 거부권을 행사한 게 농민들의 피눈물을 갖다 그렇죠. 짜내는 거부권이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청장님이 쌀 발음은 정확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그래요? 명심해 주십시오. 예. 과학은 발음이 안 되지만 쌀은 정확히 발음이 됩니다. 쌀 해보세요. 쌀 맞아요. 네. 이거 정확하십니다. 네. 그래서 아까 과학. 쌀을 뭐 예? 과학 과학 좀 비슷했습니다. 예. 과학. 예. 의식적으로 하시니까 또 그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오늘 좀 어떻게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좋아요 좀 꼭 좀 눌러주시고 가십시오. 좋아요를 이게 많이 눌러야 예. 노출이 많이 돼요. 재밌게 보시다 보니까 좋아요를 안 눌러주셨다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보시고 그냥 쭉 나가시는데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또 알림 설정 네,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면 댓글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우리 굉장히 빨리 느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 성수대로 채널보다 더 빨리 느는 것 같아 지금. 지금- 그래요? 지금 속도가 그래요? 예. 지금 5만 600 아직 정도? 1000이 안 됐던데요? 5만 예. 1000은 아직 안 됐을 겁니다. 5만 600. 예. 야. 여러분들 빨리 좀 저희 성수대로 따라잡게 좀 많이 그만큼 도와주십시오. 성수대로가 지금 안 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알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저희는 저기 내일 또 다시 7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 7시 반에 만나요. 밖에서 빰빰빰. 이 새끼들이 승리를 안 해주면 방향 똑바로